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한 말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조심해 조심해. 올해만 한 두세 번. 엄마 나는 그렇게 엉망하게 안 죽어. 할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엄마. 엄마 걱정하지 마. 길이 너무 좁아서 미어 터져서 차도로 나오는데도 경찰들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 차도 확보해. 사람 위로 올려. 그건 분명히 학살입니다. 맞습니다. 전쟁도 아니니 지금 평화로운 대한민국 사원에서 그 현장은 국가는 학살이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44일째입니다. 꿈만 꾸면 그날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44일이 100년 같은 사람들이 바로 희생자 유가족들이죠. 유가족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꾸려졌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는요, 희생자 158명 중에 38명의 가족들이 모였었는데요. 지난 주말 유가족 협의회 창립 기자회견에는 97명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책임자로서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지금까지는 외면만 당했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당 의원님들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발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압살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참혹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갔더라도 과연 가만히 손 놓고 계셨을런지요. 네, 유가족들이 특히 분노한 이유,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재난의 정쟁화다라고 한 말 때문입니다.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추모를 넘어서 예방으로 가야 한다라고도 했는데 권 전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표결에는 기권을 했었죠. 세월호 사고 이후 수많은 추모 사업과 추모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까? 심지어 시민단체가 정치적, 금전적으로 사고를 이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습니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들렸던 듯한데요. 자식 잃은 사람들을 왜 반정부 세력 취급하냐고 했습니다. 세월호가 가는 길이 대체 어떤 길입니까?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식을 잃고 그 슬픔과 비통함 때문에 정부에 수많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희한테 소리를 내밀어 줬습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왜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면서 유가족을 질타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동성애 혐오 발언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성회 전 종교 다문화 비서관입니다.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까? 언제부터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버이 수령님이 되었나요? 네, 진중권 교수는 다 큰 자식이 놀러 다니면 죽는 나라가 정상이냐라면서 김 전 비서관을 비판했는데요. 최근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윤 핵관들은 챙길 정성이 있고 유가족들은 만날 시간이 없느냐면서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정권. 다 큰 자식이든 덜 큰 자식이든 자식들이 놀러 다녀도 안 죽는 나라 만들 자신 없으면 당장 정권을 내놔야지. 유가족들은 만날 시간조차 없어도 윤핵관들은 부인까지 저녁밥 챙겨줄 정성은 있고 근데 그 밥이 목으로 넘어가든 참 식욕들도 대단하셔.
네,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말이 이렇게 크게 들리게 되는 이유요.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거나 조치를 더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 경찰 특수본 수사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가려진 뒤에 거취를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수사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요. 경찰 특수본 수사의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은커녕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수사도 부실 수사이거나 제 식구 감싸기였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국회 행안위원장이 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법리 다툼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거 아닌가? 과실치사를 넘어 참소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네, 참사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 법정 공방 치열한데요. 세월호 참사 때를 좀 복기를 해보면 당시에 법적으로 처벌된 사람들 청와대나 안전행정부의 재난컨트롤타워 아니고요. 해경청장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 2, 3정 정장만 법적인 처벌을 받았는데요. 경찰 특수본 이르면 이번 주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이죠.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게 일부 유가족들의 입장인데요. 법적인 판단이 동반되는 탄핵 소추안, 일각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될 수는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지안이도 윤석열 대통령님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 역시 해임 건의안이 거부가 되면 탄핵 소추안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예산안 협의 등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지금 열어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결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라는 이 헌법 조항을 악용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아니냐고 했습니다. 성동격서 전략이죠. 이재명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죠. 이재명에 대한 체포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회기를 계속 연장하겠다. 체포동의안이 오면 169석으로 부결시키겠다. 네, 민주당은 방탄국회는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 방탄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눈에는 뭐든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보이냐고도 했습니다. 민생 이야기를 해도 국정감사를 한다고 해도 이재명 방탄이다. 이제는 민주당이 뭐 숨만 쉬어도 이재명 방탄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검찰 수사 이 대표의 턱 밑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전 정무소정실장까지 구속이 된 상태죠.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정 전 실장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네, 다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물론이고요. 이른바 백브리핑 등 기자들의 현안 취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게 결정하신 배경이 좀 따로 있을까요? 자, 맛있게 드십시오. 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 일단은 이 대표의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라면서도요.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김용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등 이 대표 측과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 이 대장동 패밀리를 잇는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 인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범죄를 했다면 단일 대우를 지키는 게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예. 유동규 씨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시장이 임명했던 정치적 인사였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주변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반면 친명계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걸 경계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이 이 대표가 친명계 의원 20명을 만찬에 초대했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취소됐다고 하더라. 이런 발언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이 탈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재명 대표 떠난 게 아닌데 예. 떠났다고 막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 당의 의원님들이 분열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면 언론에서 받아줍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럼 자기 언론에 인터뷰 하나 한 번 더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당에 바람직하느냐. 네, 검찰은 이 대표뿐 아니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까지 겨냥을 하고 있죠. 곧 소환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민주당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은 1610만 표를 받은 대통령 후보 77.77%로 당선된 당대표 지금 현재에도 자기 자기 대권 후보로 1등 아니에요. 이런 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검찰은 오늘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권성동 의원, 세월호처럼 횡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친명 대 비명 대응은